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일단 역시 주식은 올라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은 TV 앞에서 보실 때 물론 앞의 흐름은 좀 더 봐야지 알겠지만 그래도 다행히 여유로운 마음으로 보고 계시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근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이 이 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일단 미 증시가 오늘 위로 올라가면서 아주 의미 있는 것을 일단 줬어요. 방금 우리 신군이 얘기했던 대로 하단에서 양봉이 3개가 나오는 모습을 줬죠. 우리가 그것을 적산병이다라고 합니다. 캔들은 이런 성질이 있어요. 캔들은 같은 색깔끼리는 더하거나 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3개를 더하면 밑에서부터 강한 장대 양봉이죠. 이거는 일반들이 만들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특히 오늘 주가가 의미가 있는 것은 앞서 얘기했던 대로 미국이 월요일 날 메모리얼 데이로 휴일이거든요. 그럼 우리 이런 느낌 많이 있죠. 주가가 빠졌을 때 보통 시황의 글이 기자분들이 글을 어떻게 쓰냐면 연휴를 앞두고 불안하니까 주식을 어떻게 하고 떠나갔다? 팔고 떠나갔다. 우리가 들었을 때 그거 설득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휴가 갔다 오는 동안에 만약에 밤새 무슨 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어랏? 근데 이번에 미국은 휴일이 코앞에 있는데 오히려 주식을 사고 갔다. 분명히 예전과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첫 번째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저희 얘기하는 지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밑에서 적산병은 적산병인데 위를 한번 잠깐 보시죠. 위를 잠깐 보시면은 주가가 약산상을 보이다가 하단에 약산상을 보이다가 얘가 그래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크게 하는 상승을 줄 때 이 위에 한번 바를 한번 보시죠. 한 칸 바가 아니라 한 칸 바에서 신호를 딱 준 다음에 얘가 두 칸이 다 빨간 색깔로 올라오는 걸 보실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소위 올킬 구간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수의 올킬 구간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항상 일봉을 분석할 때 가장 기본적인 분석이 뭐냐면 5와 20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주가가 좀 더 세게 상승을 주려고 할 때 5선 위, 20선 위, 5와 20. 거꾸로 내려갈 때는 5와 20 아래. 여기 한번 보시죠. 얘가 주가가 밑으로 폭락을 시작할 때 한 칸 바에서 살짝 예비 신호를 준 다음에 밑으로 급락할 때는 두 칸이 다 내려버리죠. 급락, 두 칸이 나올 때 이렇게 급락을 줘버립니다. 이렇게. 근데 얘가 못 천 원 만에, 정말 못 천 원 만에, 이거 몇 개월 만입니까? 이 앞에 지금 3월 달이니까요. 3월, 4월, 5월 거의 2달 만에 처음으로 얘가 2개가 다 올라 있으면서 여기 자동으로 매수 올킬 나와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이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주관적인 판단에 잘못할 수 있는 것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어떤 구간이야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적산병에 5와 20 위에 올라타면서 얘가 매수 올킬 구간에 주가가 위로 올라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전혀 눈치를 못 챘느냐? 그건 아니죠. 제가 점심방송에서 이렇게 이런 표현을 드렸습니다. 주가가 많이 빠졌다 이런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아날로그식 표현이다 그랬습니다. 얘가 주가가 많이 빠졌다? 근데 이것을 저희는 이런 프로그램이나 알고리즘을 해서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면서 저희 수강생하고 같이 매매하니까 많이 빠졌다는 것을 아날로그식 표현이 아니라 디지털 표현식으로 바꾸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신군, 네. 많이 빠졌다는 걸 디지털 표현으로 바꾸면 뭐라고 얘기했죠? 소장님이 많이 이야기하시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파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죠. 그렇죠. That's right. 미국 증시 하니까 여러분들 영어를 좀 섞을게요. 고급 영어입니다. That's right. 얘가 많이 빠졌다. 그럼 도대체 많이 빠진 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누가 봐도 공평해야 하고 누가 봐도 설득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많이 빠졌다는 표현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과다 얘기할 때 꼭 연상법을 오파동이구나 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장이 위로 올라가고 고점을 치고 내려갈 때도 오파동이었고요. 또 주가가 2020년대 바닥을 찍을 때도 주가가 밑으로 갈 때 오파동이었습니다. 다만 이때 오파동은 3가지 오파동이 있어요. 5일선, 20선, 60선. 얘는 그중에서 아직까지는 가장 작은 오파동. 볼게요. 1, 2, 3, 4, 5. 근데 얘는 사실 하나가 더 있어요. 얘가 오파동에서 올라가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는데 한 번 올라갔다 다시 밑에서부터 쌍바닥을 줬죠. 그러니까 한 가지만 있어도 얘가 반등을 줄 수 있는 요인인데 오파동만 줘도 반등을 주는 요인이고 5와 쌍바닥을 줘도 반등을 줄 수 있는 요인인데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고 하냐 속칭 참 친절하기도 하지
친절한 금자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주가가 위로 빵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궁금한 건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얘는 그러면 그냥 많이 빠져서 올라간 거냐, 아니면 얘가 오늘 올라간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점을 부과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맥점이거든요. 지금부터 그 사항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지금 얘기했던 대로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얘는 의미가 있는 상승인데 이 상승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냥 많이 빠져서 올라간 것인지 그걸 알아야 내가 여기서 좀 더 공격적인 매매를 할 것인지 방어적인 매매할 것인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자, 한번 보시죠. 지금 이제 오늘 미국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미국은 다음 주가 되면 더 시끄러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그 패널들이 나와서도 시장을 극단적으로 나쁘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나쁘게 본다는 표현보다는 주가가 더 폭락할 겁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고,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주식을 사야 됩니다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걸 아마 많이 보실 겁니다. 뭐 한국경제TV에도 이렇게 보면은 나오는 출연자마다 서로 다른 의견 하니까 아마 헷갈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레이 달리오 뭐 너무나 잘 아는 현 세계의 가장 뛰어난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죠. 이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냥 현금과 주식과 채권은 참 이렇게 표현하기 뭐합니다만 쓰레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현금도 쓰레기인데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은 더 쓰레기다. 아주 대표적으로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레이 달리오죠. 그런데 또 다른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JP모건에서는 미 증시가 바닥에 가까워졌다. 그럼 바닥에 가까워진 신호로 뭐냐 했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어떤 회사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건 누가 가장 잘할까요? 대표가. 그렇죠. 내부자들이죠. 정확하게는. 네. 내부자들이 가장 잘 알겠죠. CEO가 가장 잘할 거고요. 근데 최근에 JP모건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뭐가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주가가 밑으로 하락했을 때 미국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이 엄청나게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점점 바닥에 가까워졌다고 할 수가 있겠고, 자사주 매입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인데 주가가 어떤 매크로적인 환경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고 그럴 때, 얘는 결국은 제가 조지스로서 얘기하지만 시장은 항상 옳지 않다는 거죠. 어떤 비이성적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비이성적으로 움직였다가 다시 이성적으로 돌아오는 과정.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자기가 봤을 때는 비이성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주식을 매입해 놓으면 얘는 틀림없이 올라갈까. 왜? 우리 회사 지금 장사 잘 되고 있고 지금은 매크로적인 환경 때문에 빠지는 거지 우리 기업이 나빠서 빠지는 건 아니야.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자사주 매입이 강력하게 늘어지는 거를 바로 JP모건은 바닥의 신호다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자사주 매입이 상당히 늘었는데 올해 자사주 매입이 기록적인 규모를 나타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이게 앞으로도 더욱더 진행된다. 그럴 때는 상당히 의미가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실적 발표를 앞둔 상태 속에서 자기가 몰래 그걸 갖다가 매입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블랙아웃 기간에서 버텀에 따라서 향후 몇 주간 자사주 매입이 더 늘어날 수도 없다라고 하고 있고, 특히 여기 보면 연금이 채권을 매도하고 주식을 매수할 거다. 그러니까 바닥점이다. 어때요? 헷갈리죠? 그죠? 야, 이거 도대체 어떤 거에다가 내가 비중을 둬야 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주가가 내려가다 올라갔을 때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 없는 것인지, 내가 얘를 밑으로 갈 때 지금 주식을 사도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이런 기사 내용들은요, 뭐 구태 미국을 갖다 하는 필요 없죠. 우리도 그렇고 TV방송에 출연하는 사람들마다 다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고장난 12시 말고요. 맨날 간다는 사람들 있죠. 그거 말고요. 그거는 뭐 그냥 째놓고요. 그래도 갈 때 가고 안 간다 안 간다고 할 때 그 사람들 얘기도 조차 갈려져 있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은 뭐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안 간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간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뒤도 한번 보시죠. 자, 추가적으로 봤습니다. 제레미 시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전 제레미 시겔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워렌 버핏인데, 워렌 버핏이 뭐라고 그래요? 진짜 당신이 진정 주식을 배우고 싶거들랑 제레미 시겔 교수한테 가서 배워라. 그럴 정도로 너무나 저명하신 분이 바로 제레미 시겔이죠. 와,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이 달라지고 있어요. 어떤 말이 달라고 있냐면 연준이 과잉 대응이 약간 걱정된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레미 시겔은 뭐라고 했습니까? 야, 이거 연준이 너무 느리잖아. 맨날 뒷부망치고 쫓아가잖아. 야, 반응 너무 느려. 그랬는데 요새 연준이 뿜어내는 그 멘트들을 보면 야, 이거 연준이 너무 과잉대응하는 거 아니야? 과잉대응한다는 건 무슨일까요? 야, 저렇게 가다가는 경기가 꺾이는 거 아니야? 소위 스태그플레이션 나오는 거 아니야? 바로 이런 부분들을 가장 염려한다는 거죠. 물론 이번에 50pp는 필요하지만 속도 조절론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강공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도 보십시오. 모건 스탠리가 뭐라고 했냐면 당초 예상한 것보다 금리 인상이 덜 공격적일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너무나 유명한 돈나무 여사가 최근에 아크 펀드에서 뭐 테슬라나 뭐 로크 등 이런 걸 매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진짜 찐 승부는 여기입니다. 이분들이 정말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듯이. 누굴까요? 바로 요 부분들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매파 중에 매파, 매파의 왕, 바로 제임스 블러드입니다. 오죽하면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제임스 블러드가 입을 열 때마다 주가가 빠져서 야, 완전 블러드가 시장에다가 블러드 피를 묻히고 있구나, 뭐 이러니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강경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제임스 블러드가 한 얘기를 듣고 저희 수강생활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지금은 당장 힘들고 어렵지만 와, 이건 우리가 요분이 내려갈 때가 절호의 기회임을 제임스 블러드가 가장 매파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전주권이 달리긴 했지만 빠르면 내년 2023년 혹은 24년도에 뭐를 한다고 그래요? 금리 인하의 사이클로 들어갈 수 있다. 구태 그런 얘기 안 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강력 목소리를 쏟아내기도 바쁜 그 와중에 뜬금없이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 물론 전주권은 3.5까지 빨리 가버리고 그다음에 인플레가 잡힌다는 전주권이지만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그러면 무슨 얘기죠? 정말 서름의 나라를 참고 견디면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도 부자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최근에 아마 지금도 이 방송 듣고 계실 텐데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내가 1년 동안만 내가 적금을 보면 내가 5년 내지 10년 동안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작을 받았습니다. 아마 계실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 글을 보고 교육의 심이 필요하고 내가 뭔가 세상에 무슨 이런가를 하고 있구나. 이게 무슨 일이냐면 미국은 경기 사이클 올라갈 때가 우리는 올라갈 때가 몇 개월이죠? 무슨 만세죠? 3일. 예, 31개월. 3일 동안 만세거든요. 근데 미국은 31개월이야. 미국에 큰 도로가 있습니다. 동서를 66개월. 뭐 신군도 벌써 한 번 눕고 난 다음에 절대 안 꺼먹잖아요. 기본이 걔네들은 66개월입니다. 근데 이것이 기본이고요. 기본이 5년이고요. 얘들은 슈퍼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슈퍼 사이클은 얼마 정도 오는 거냐? 10년 정도 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장을 보십시오.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무려 10년도 지나서 플러스 3년. 무려 13년 이상을 미국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 PD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제가 만날 때마다 매일 와서 고생하니까 그런 얘기예요. 한 PD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미국 시장을 쫙 올라가니까 만날 때마다 그랬거든요. 돈 있으면 스파이 사도요, 스파이 사도요. 쫙 올라가니까 그때 그런 얘기였어요. 와, 선생님, 그때 제가 적금을 거기다 뒀다면 좋았을 텐데 그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근데 투자는 시기가 상관이 없어요. 모멘텀은 내가 보고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중국 증시 같은 건 보고 있다가 모멘텀이 지금 가는구나 할 때 들어가야지 잘못 들어가서 물려버리면 우상향하지 않아요, 중국은. 그러니까 걔는 모멘텀을 타이밍을 잘 맞춰 들어가는 거고요. 미국 증시는 이건 우상향하는 트렌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걔는 내가 어차피 적금 부치 넣을 거라면 내가 꾸준하게 넣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애들이 아주 재수없이 제일 주가가 올라가다가 주가 위로 올라가다가 제일 꼭지에 걸렸을 때 내려갈 때 얼마 내려가냐면 미국은 이게 66번 도로고요. 내려갈 때가 13일의 금요일이에요. 1년 동안 내가 적금을 보면 기본이 5년 가고 아니면 요번처럼 10년 이상 가는데 왜 이 장사를 안 하겠습니까? 현재 상태에서 경기 확장기 사이클이 가장 길고 미국은 3대 패권 갖고 있죠. 화폐 패권, 그죠? 그 다음에 군사 패권, 에너지 패권. 세계에서 유일하게 거의 모든 것을 다 봉쇄시켜도 블락화를 시켜도 유일하게 에너지가 자급자족이 가능하고 식량이 자급자족이 가능하고 무슨 기술도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미국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고맙게도 제임스 블러드가 그만 얘기를 해준 거죠. 우리 이대로 가서 잘 가면 우리는 빠르면 내년에 금리 내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토닥토닥거렸다 그럴까요? 이거 뭐라고 할까요? 회초리를 든 다음에 이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회초리 다 든 다음에 왜 약 발라주는 느낌? 병 주고 약 주라는 게 좀, 그죠? 그런 마음이 좀 있죠. 근데 라파엘이 거기다가 첨가제를 딱 쳤습니다. 어떤 첨가제 쳤는데요? 우리 요번에 5월달, 6월달, 7월달 금리 올리는데 9월달에 뭐 할 수 있어? 9월달에 금리 안 올릴 수도 있어. 이분들이 왜 그럴까? 제가 이번에 추석 때 미국 가면 꼭 한번 만나고 물어보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갑자기 변했습니다. 가장 매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던 대표적인 주자들이 저런 얘기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빅 마우스라고 일컬어지는 이 양반들이 달렸습니다. 단 가장 큰 전주권이 있죠. 뭐가 잡혀야 인플레가 잡혀야 와라 이것 봐라. 그런데 어제 뭐가 나왔습니까? 어제 바로 어떤 것이 나왔냐면 4월 PC 물가지수가 나왔는데 이게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뭐 이미 여러분들 가져 보셨겠지만 물가지표 오름폭이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둔화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얼마가 나왔냐면 6.3이 나왔는데 이 앞에가 6.6이었었어요. 더 서프라이즈한 것은 뭐냐면 전월 대비입니다. 전월 대비 이 부분이 얼마가 나왔냐면 0.2가 나왔는데 3월 달에 0.9였었어요. 더군다나 블룸버그 통신에서 예측한 것이 0.7입니다. 굉장히 큰 거죠. 앞에가 0.9인데 이게 드랍이 딱 0.2로 내려왔는데 예상하면 0.7 정도 나올 거야. 그래서 사실 PC에 대해서는 약간 긍정적인 마인드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드롭이 확 꺾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내려간 모습을 줬다는 거죠. 여기다가 우리가 보통 PC라고 하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준이 여러 인플레이션 지표 중에서 딱 하나 가장 중요한 표 하나만 끄집어 와라 그러면 바로 코어 PC, 근원 PC거든요. 이게 지금 전년 동월보다 4.9, 전월보다 0.3 정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이거 3월 달에 정점을 찍고 서서히 내려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물론 변수도 여전히 있어요. 안심할 수 없는 변수가 여기죠. 중국이 지금 코로나 제로 정책 때문에 봉쇄에 들어간 부분이 있죠. 사회가 풀려도 베이징이 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풀린다면 또 유가도 자극이 되고 흐름이 여전히 변수가 되고 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코어 인플레이션에는 뭐 유가나 이렇게 변동이 큰 신용은 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려가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지표에서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CPI죠. 얘가 일단 활화산은 꺼진 것 같다. 다만 사화산이 되지 않고 휴화산인데 어쨌든 얘가 살짝 꺾이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꺾였는데 여기에 이어서 오늘 PC가 긍정적으로 왔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 있냐면 설령 금리를 연속적으로 올려도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된 상태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게 우리가 언제까지 매를 맞아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라파엘은 9월 달에 금리를 안 올릴 수 있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제임스 블러드는 지금은 좀 고생스러워도 조금만 참으면 내년 이후에는 오히려 금리를 낼 수도 있어. 단 내가 봐야 되는 게 있거든요. 금리 요거 좀 3.5까지 가야 되고 특히 인플레이션 지표 잡히는 거 봐야 돼. 근데 이게 일단 그래도 말씀드렸던 대로 사화산까지는 아니어도 얘가 휴화산까지 들어간다면 주가는 어차피 상승할 때도 지그재그고 내려갈 때도 지그재그인데 그럼 최소한 얘가 반등 파동은 줄 수 있을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됐습니다. 이 그림 예전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시죠. 지금 보시면 FOMC 일정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하나 없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5월, 6월, 7월은 FOMC가 열리죠. 근데 중간에 어디 FOMC가 안 열립니까? 8월이요. 8월에 없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결국 지금 흐름에서 금리는 올리긴 올리는데, 그죠? 6월달, 7월달 올리긴 올리는데, 요것만 지나고 나면 이것도 이제 75pp는 물 건너갔잖아요. 그죠?
50pp씩 올리긴 올리는데 9월 달에 금리를 올려도 0.25이거나 아니면 안 올 수도 있다. 근데 고맙게도 중간에 회의가 없네요. 그러면 이렇게 어떤 악재가 있을 때 이미 악재가 주가에 반영을 선반영되고 내려갔는데 이 부분이 조금 완만해진다면 이번에 미국 시장에서 밑에서 적산병 나온 거 휴가 가기 전에 이제 막 이동들 많이 하잖아요. 하기 전에 주식을 좀 사갖고 들어갔다. 야, 그렇다면 현재 주가가 여기서 일단 좀 더 의미 있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제가 팩트 체크했어요. 그럼 지금서부터는 제 목소리를 제 전공 가지고 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까도 했지만 시장은 긍정과 부정이 맞물려 있고 뭐 누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나름대로 판단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제 얘기를 지금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지금 이제 주가가 위로 움직이는데요. 얘는 두 가지가 체크 포인트에 들어져 있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얘가 주가가 움직이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를 우리가 보고 대응해야 됩니다. 어려울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고는 해야 되니까. 너 일단 어디까지 갈래? 그럴 때 여기 한번 보시죠. 얘가 5파동이었죠. 파동이 1, 2, 3, 4, 5. 우리나라 시장도 5파동이라고 그랬죠. 얘가 1, 2, 3, 4니까 얘가 주가가 뜨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고맙게도 쌍바닥을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큰 거 하나를 이기려면 작은 게 몇 개가 필요하냐? 두 개.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마을에 커다란 멧돼지가 나타났어요. 진돗개 한 마리 갖고 덤비면 이 진돗개가 살겠습니까? 하루 강아지 법문손지 모르는 거죠. 죽죠. 근데 최소한 두 마리 이상이면 어떻게 될까요? 확 나타날 때 앞에서 막 왕왕하면 막 돌진하겠죠. 그때 나머지 진돗개가 뒤에서 확 물어버리면 또 이쪽으로 돌진하겠죠.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진돗개들이 이기죠. 왜? 그때쯤 정도 되면 마을 사람들이 깨서 일어납니다. 여기에 연사법을 잘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절대 안 까먹을 겁니다.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 그림을 하나를 사진을 미리 찍어 놓으십시오. 뭐 나중에 돌려서 봐야지 그러지 마시고 하나를 딱 이게 진돗개 원리, 진돗개 이름입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게 5호선이 외바다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5호선이 외바다로 가면 이 위에 빨간색으로 넣어놨죠. 21선이 저항이 되고요. 얘가 20을 돌려면 5호선이 쌍바닥을 줘서 20이 돌아서는데 대신 20이 올라갈 때 이게 외바닥이죠. 이게 외바닥이면 위에 60이 저항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근데 여기서 20이 하나 둘 쌍바닥을 주니까 비로소 60을 이기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진돗개. 여기서는 20이 멧돼지 역할을 하면서 5가 올라가는 걸 막지만 여기서는 작은 게 두 개면 이게 턴에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건 조금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어차피 평생 동안 매매하실 거라면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서 매매하시면 참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두 마리가 딱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60이 턴하죠. 근데 이미 저희는 얘가 딱 올라갈 때 저희 수강생끼리 우리가 240은 조심합시다 그럽니다. 왜요? 원리는 똑같잖아요. 5가 작은 게 올라갈 때 20이 저항되고 20 작은 게 외바닥 올라갈 때 60이 저항되듯이 60은 245면 얘가 진돗개 새끼잖아요. 이게 한 개니까 240 두둑이 맞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60 외바닥이니까 올라가면 240 저항이 돼. 이게 진돗개 원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가가 쭉 내려서 여기서 5파동을 찍었죠. 자, 그럼 여기를 미국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볼 테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자, 가겠습니다. 얘가 그냥 일반적인 패턴일 때 얘가 5가 내려가다 보면요. 이게 외바닥이니까 충돌하고 외바닥이니까 충돌했었는데 두 개니까 이겼단 말이죠. 20을. 근데 20은 앞에 대비 여러분 가까이다 보면 외바닥 쌍바닥 구별 못하시는 분 계시던데 그냥 네반 비교하면 됩니다. 얘가 이렇게 낮아 있죠. 그럼 얘가 외바닥이면 이게 일반적인 패턴이면 얘는 어디까지는 목표치를 잡을 수 있느냐? 바로 61선까지 목표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올라가다가 요 60선 근처에서 두드만다 그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네가 두드려 맞을 자리에서 두드려 맞을 거야. 그런데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상승이 이게 의미가 있다면 여기를 돌파해버리면서 어디까지 가느냐? 꼭 그때 기억하십시오. 어디까지 가느냐? 넥라인까지 가버립니다. 우리가 주가 움직일 때 일반적인 패턴은 보통은 저점이 먼저 높아지는 게 1번이고 그 다음에 고점을 돌파하는 게 이게 일반적인 패턴이거든요. 근데 세력 패턴일 때 달라져요. 얘가 앞에보다 저점이 낮을 때 저점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먼저 그쪽까지 과감하게 돌진합니다. 여기를 우리가 뭐라 하면 넥라인이고, 아마 예전에 S&P 500 올라갈 때 제가 여기 4,600 여기는 한 번에 못 갑니다 하면서 넥라인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 3중 바닥형의 모양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럴 때 4,600원 매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거의 일주일 내내 미국을 매도 때린 적이 있었어요. 뭐 SPX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몇만 종을 다 매도 때렸거든요. 절대 그냥 갈 수가 없다. 다만 여기까지 올라가주면 다음에 의미가 있는 걸 봐야 됩니다. 완벽한 건 아니죠. 급락급 등담에 항상 필요한 것은 완만 턴이기 때문에 얘가 다 된 건 아니지만 여기까지 가면 혹시 너 이 바닥에 의미 있는 거 아니야? 체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일반적일 때 목표치는 60선 근처에 갔을 때 조심하는 겁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세력 패턴에 따르면 이 시점을 보시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다시 4,600의 넥라인이 이렇게 있죠. 그럼 얘가 여기까지 만약 가준다면 요번에 이 상승은 상당히 의미가 있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잖아요. 야, 그러면 60선에서 때리라는 얘기니 아니면 4,600까지 끌고 가라는 얘기니 그건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소위 결자 해지 기법입니다. 무슨 얘기를 듣고 싶으냐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보십시오. 이걸 정말 그거야말로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 너 올라갈 때 어디까지 갈래? 4,600이잖아요. 그죠? 야, 너 올라갈 때 어디까지 갈래? 4,300까지 갈 수 있어. 누구는 4,600까지 갈 수 있어. 그건 예측입니다. 항상 시장은 예측과 대응이거든요. 얘가 갈 때 결자해지. 얘가 이렇게 올선 따라가잖아요. 얘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여기를 계속 지키고 있으면 조정을 받아도 얘가 이 레일 위에 있으면 음봉을 때려도 레일 위에 있으면 얘는 잠깐 정거장인 거예요. 근데 이 레일 미를 이렇게 5일선 바디크로스로 나와버리면 아, 너는 드디어 조정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 너는 갈 때 어디까지 가니? 그 마음속으로 아, 난 여기 60선이거나 아니면 여기 넥라인이야. 1번 아니면 2번이야. 야, 근데 이번에 밑에 적산병 나왔는데 여기까지 가지 않겠어? 아니야, 여기까지 가. 싸울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투자해서 어렵냐면 예측만 들이답니다. 유튜브도 예측만 쫓아다녀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예측만 쫓아다니다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 박살날 때 그걸 다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측만 쫓아다니면 안 되거든요. 예측과 대응의 전략, 보고 내는 가이브에 그걸 배워야 되는데 그걸 싫어하고 그냥 찍기만 하는 것만 듣다 보니까 깨지는 겁니다. 예측과 대응이야. 아, 얘는 여기 하면 여기일 수 있어. 그래서 얘를 보는 겁니다. 얘가 여기를 타고 가는지 아닌지. 아니 여기서 파동을 5번째 파동을 주는지. 얘는 이거는 캔들 파동으로 보면 한 개 파동이거든요. 결론. 얘가 5일선 바들 주기 전까지는 이 반등 파동은 유효하다. 다만 얘는 6이냐 6이냐 할 때 그냥 여기 가서 두드 맞으면 아, 그냥 얘는 제너럴해. 그냥 많이 빠져서 뜨는 반등이야. 이 해석이 그 해석이 맞는 거고요. 얘 여기까지 쫙 올라가 주면 이때는 우리가 이 장이 그럼 여기가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건 우리가 예측하는 영역이 아닌 거죠. 앞으로 주변적인 변수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해 주면 됩니다. 자, 이제 금 중요한 거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니? 우리는 어떻게 할 건데 자, 이제 우리 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니까요. 자, 보시죠. 자, 첫 번째. 이렇게 요새는 바닥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재벌 2,600 아래. 근데 아마 여러분들 공포스러웠을 때 쭉 내려갈 때 여러분들 2,600에 가다 선 긋고 요 밑에서 아래에서 하면 끝내 이 길이라. 맞나요? 삼성전자도 66,000원 아래 내려가면 지나가면 아, 저 자리가 매수였구나. 끝내 이 길이라 했습니다. 항상 제가 이런 나름대로의 자부심과 의무감을 갖고 있습니다. 한참 주가가 위로 올라갈 때 뭔가 조심할 때쯤 되면 여기는 과속 스캔들이에요. 얘 오파동입니다. 얘 중보다 나빠요라고 얘기해 줄 그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저랑 같은 사람이고요. 또 내려가서 공포의 국면에 떨었을 때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여기는 아직까지는 아닙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 같은 사람의 의무거든요. 그럼 도대체 2,600에 얘가 의미가 있다 할 때 제가 첫 번째 보는 것은 바로 원달러 환율이었죠. 물론 원달러 환율 이건 뭐 환율 전문가들도 맞출 수 없습니다. 다만 저의 영역으로 맞출 때 얘는 올라갈 때 여기가 여기가 얼마? 여기하고 여기가 어땠습니까? 얘가 1,290원대였고 얘도 지금 1,290원대였죠. 이거 뭐라고 했죠? 신문 기억나나요? V홈. 아, V홈이라고 하죠. 이거 V홈.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얘는 쌍봉은 쌍봉인데 저쪽의 고점과 이쪽의 고점이 3개월 이상 됐을 때 이걸 무슨 쌍봉이느냐? 마주보기 쌍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 지난주가 타이틀이 그렇게 됐을 겁니다. 의미선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건 좀 하나 알아놓으면 얼마나 편할까요? 진짜 꺾어주고 있잖아요. 신기하게. 그래서 시장을 예측할 때 그냥 아, 얘가 2,600이
물론 PBR, 청산가치 1로 봤을 때 이 아래는 언더다라는 것도 물론 맞지만 다른 주변지기, 우리나라 시장이 돌아서려면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되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려면 환율이 멈춰야 되잖아요. 아, 얘가 저쪽에 마주보기 쌍목이 저렇게 있구나. 그러면 한 번에 돌파하지 못하는구나. 지난주 이런 얘기했죠. 만약에 환율이 밑에 한 1,200원이고 얼마에 있으면 우리 장이 2,600 아래에서 살아내기를 못할 텐데 어랏? 얘가 거의 지점 고점에 와서 환율이 꺾일까지 높을 텐데 그 우리가 뛸 수 있구나 해서 환율을 본 겁니다. 물론 얘는 아직까지 이 변수는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서도. 근데 아까 우리가 보셨죠? 제임스 블러드나 아니면 라파엘의 멘틀이든지 그다음에 지난번에 CPI, 이번에 PCE 이게 꺾어진 걸 보면 아, 미국이 금리 인상을 우리가 이미 얘를 막고 있고 야, 내가 좀 있으면 또 쉬었다가 또 맞을 텐데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서 뭐냐면 야, 다음엔 잘해? 다음엔 잘해? 이거 무슨 소리지? 지금 이제 그만 때린다는 얘기인가? 이런 마음을 듣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환율도 저기 1,300원대를 우리가 심리적 저항선에 오는데 얘가 여기서 이런 느낌인 거죠. 얘가 다시 올라오더라도 여길 저항으로 자꾸만 두들겨 맞는다면 거꾸로 이 시장이 올라가다가 다시 두들겨 맞아도 여기 매수가 돼서 지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축구공이 땅에 떨어질 때 딱 멈추겠습니까? 통통통통 튀기면서 밑에서는 쉽소도 주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 저 아래가 결국 내가 살 수 있는 찬스였구나. 특히 무슨 찬스? 4파동. 제가 바라는 건 4파동이에요. 여기 바닥을 찍고 안 찍고는 얘가 뜨는 걸 보고 와야 돼. 각도를 봐야 되거든요. 그건 좀 이따 10시 30분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네가 하나 막혀있구나. 그래서 첫째, 야, 얘는 펀더멘트상으로 2,600 안은 바닥점이구나라는 분위기가 되는 거고요. 근데 환율이 두 번째 받치구나.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거 있습니다. 얘가 뭐냐면 얘가 만약에 아마 환율도요, 똑같을걸요. 환율도 부정률인 사람은 얼마 얘기하던가요? 아마 조사해 보십시오. 1,500원 얘기하는 사람들도 가끔 가다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뭔가 아는 사람인데 왜냐면 얘가 1,300원을 돌파하고 나면 다음에는 얘가 1,500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뭔가 어마어마한 위기가 나오면 일부에서는 1,500원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 그거는 정말 엄청난 위기가 터질 때 얘기고요. 일단 제가 보는 견제선 여기가 어떤 심적인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여길 저항선에서 계속 물론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럼 우리도 계속 바닥을 다지는 상황이 있겠죠. 올라갈 때 모르지만 내려갈 때 매수는 괜찮지 않겠느냐. 환율에다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만약에 환율도 환율이지만 삼성전자가 내려갈 자리가 한참 남았다면 우리나라 시장 바닥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무슨 존 왔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색깔 보이시죠? 녹색존. 녹색존 와 있다고 했습니다. 녹색존은 무슨 의미냐? 주가가 바닥을 찍을 때는 첫 번째는 가격 바닥을 줘야 되고 두 번째는 기간상으로 바닥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이미 녹색존 들어왔고요. 그죠? 얘가 흐름으로 봤을 때 얘는 이미 지금 엘파도에 와서 녹색존 들어와 있고요. 또 우리나라 시장도 바로 코앞이 6월 달이죠.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6월 달로 들어가면 드디어 우리도 고점대에서부터 얼마가 지나는 기간이냐면 1년이 지나가는 기간이니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하나. 지난 보니까 이 데이터가 빠졌고 제가 깜빡 설명 못 들었는데 중국은 이제 N파동 진행 중이에요. 보십시오. 여기 지금 보시면 딱 그래프를 뭐처럼 보냐면 우리나라 코사하고 아주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60은 쌍봉 이상이죠. 근데 여기서 데드만 줬죠. 이거 그냥 빠지나요, 신군? 아니요. 아니죠. 얘 어떻게 빠집니까? 빠져도. 얘가 들어줬다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에 관심 있는 분들은요. 얘는 내려갈 때 여기는 어차피 중국은 뛰게 돼 있는데 문제는 여 위에 올라왔을 때 여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중국은 아마 올라갔다 한 번 더 폭락을 줄 겁니다. 근데 여기는 아니라는 거죠. 왜? 얘는 이렇게 주가 내려갈 때 이렇게 파동을 줘야 되거든요. 얘는 지금 파동이 아니니까 중국이 N파동을 시도 중에 있다. 다만 이거 올라갈 땐 다시 한번 풀어드릴게요. 여기 올라갈 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는 내려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줄 거다. 결론. 코스피. 얘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지난번 이 그림 그려드렸죠.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다음에 이런 얘기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 묘하죠. 우리가 듣는 건 온통 악재 뉴스만 듣는데 얘들이 이상하게 2600 근처에서는 자꾸만 장대항봉을 주고 있네요라고 여러 차례 멘트를 지었습니다. 특히 여기도 보시면 꼭 2600 아래 가면 장대항봉, 아래 가면 장대항봉. 야, 그럼 여기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걷어가는 세력들이 있습니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럼 얘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4파동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4파동입니다. 그러면서 이 4파동이 왜 중요합니까? 얘가 4파가 있어야
하늘을 봐야 별을 따죠. 4파동이 있어야 얘가 그다음에 올라갔다가 한번 내리쳤을 때 여기에 더 아주 의미가 있는 진짜 부자 될 찬스가 여기 온다는 겁니다. 다만 얘가 올라갈 때 체크할 게 있습니다. 뭐냐? 각도입니다. 얘가 반동을 주는데 이렇게 빠졌는데 비리비리하다 그러면 이거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얘가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얘도 올라가면 두드맞긴 두드말 텐데 이게 가파르면 급락급통을 줘버리면 그 다음에 오는 이 파동이 정말 의미가 있는 여러분 잃어버린 재산을 찾을 수 있는 절의 찬스가 옵니다. 계속 주목해서 이렇게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위치는 이게 아직까지 반전의 모습보다는 반등이지만 4파동을 우리는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10시 반에 좀 더 자세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